자,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강독하기 전에 그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 이제 민족주의 사학, 사회주의 사학, 그다음에 실증주의 사학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구특강 있죠. 구특강에 보면 사학사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정리를 했던 건데, 자, 일단 민족주의 사학을 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의 배경은 식민사학에 대응하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요.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했다. 요 배경 관련된 내용들, 그 목적이죠. 배경 목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민족 정신을 강조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도 잃고 물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에 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 어떤 그 뭐냐 그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삼으려고 했고, 분열됐던 이제 민족운동 진영을 합치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은식 같은 경우 혼을 강조했고, 신치호는 난가 사상, 그 다음에 정인분 무일평은 신 이렇게 나오는데,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 인구에서 많이 나온 거는 박은식이 많이 나와요. 박은식. 신채호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인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조선학 운동 관련돼 갖고 예문으로서 예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은식부터 이제 볼게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자, 박은식은 양명학을 입각해 실천적이고 민중적인 유교 개신을 강조하면서 대중적 역사인식 수용 및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정립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구한말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 영웅사관,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영웅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영웅에 대한 정기문을 많이 썼어요. 박은식도 그렇고 그 신채호도 그렇고. 근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영웅사관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책들 썼고요. 자, 그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책이 뭐냐, 영웅사관 말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죠. 그래서 이 한국통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여기에서 한국통사에서 통자라는 거는 통증할 때 아플 통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통 통사하면 뭐 고대부터 근대까지 쭉 기술된 그 역사책을 통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국통사는 아픔의 역사, 우리 한국의 아픔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한국통사에서 그 역사를 구성하는 걸 뭘로 보냐면 혼과 백으로 봤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예. 그래서 이제 혼은 이제 백으로 봤는데 이건 정통적으로 이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할 때 혼이 있고 우리 그 육체인 백이 있죠. 그래서 백이 이제 삶이 죽으면 백은 무덤에 묻히고요. 혼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한 4대까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혼을 모시기 위해서 신주를 만들고 가물을 모시고 가물에 이제 만들어갖고 신주를 모시고 그러잖아요. 자, 혼과 백도 마찬가지로 육체도 그렇게 구성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구성한 것처럼 국가도 그렇게 구성돼 있다. 그래서 국가의 형태, 물질적인 것들은 지금 없어져도 혼만 계속 나누면 뭐냐면 계속 언젠간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가학성이나 역사의 가학성이나 어떤 객관적 정세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민족과 강국에는 당위적 믿음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혼만 강조하면 주변 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예.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 사료가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통사에서 이제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하고 이 아픈 역사잖아요. 우리 아픈 역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했다. 근대적 방식으로 서술된 최초의 한국 근대사다. 신사체. 자, 이 신사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신사체는 이제 역교론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체라는 건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이 연대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연대에 따라 기술된 형태가 신사체거든요. 그래서 이는 신사체 적혀 있고, 그래서 역사 원동력을 인간 정신, 그러니까 혼을 강조해요. 간념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정통적 동양 사상의 사회 지도적 요소를 결합시켰다. 그래서 독립투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실천 차원의 역사학을 강조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국의 멸망 원인을 대부분 내부적인 요인으로 파악해요. 이게 아마 인제 사회 진화론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근대화하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일제 저항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갑오개혁,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자, 근데 이런 경향이 3.1 운동 이후부터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 3.1 운동 때 인제 민중의 어떤 저항성 이런 것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썼던 것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이제 사회편찬위원회에서 참여해 갖고 인제 썼던 건데 한국독립운동의 전과정을 서술해요. 개항 이후부터 3.1 운동까지. 그래서 3.1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래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견해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죠. 멸망 원인도 일본의 탓으로 인제 돌려요. 일본이 이제 때문에 침입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인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등 그 구한말 때 일어났던 이제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투쟁의 국권회복 운동 차원 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연합, 민중을 위한 식민지 체제에 의한 정복 운동을 또 인식하죠. 그래서 이 독립투쟁에서 이제 엘리트 위주 그리고 영웅 중심적 어떤 사관을 버리고 여기 보면 민중을 강조시킨다. 강조됐다. 이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신채용을 보죠. 신채용. 신채호는 이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 당시 식민사관을 왜곡할 때 특히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주력을 했고 그리고 인제 부여나 고구려 중심의 어떤 전승 체계를 강조했다는 거. 북방계의 역사를 어떤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구한말 때 대한민국 신부에서 사돈을 썼는데 이 사돈을 모아 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갖고 인제 구한말 할 때 얘기했는데 이 책이 독사신론이죠. 그래서 임나일본부설과 일선 동료도 동전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출발점이 이뤘던 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그 고대사 연구의 상고사 연구의 대표적인 책이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죠. 자, 조선상고사는 단군에서 백제 멸망까지 인제 서술한 내용인데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제로 비하의 투쟁으로 봤죠. 아라는 건 우리 민족, 비하라는 건 타민족이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본 거고 중국 입장 볼 때는 중국 민족이 아가 되는 거고 중국인의 입장 볼 때는 우리 민족은 비하가 되겠죠. 그래서 민족 간의 어떤 투쟁의 역사도 인제 뭐냐면 역사를 봤다. 그래서 이제 투쟁의 정신사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이제 대외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일운동의 운동에 지지를 받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을 단군 조선, 부여, 고구려 계통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신라나 이런 것들 배제시켰죠. 막 신라의 어떤 남북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조선사 연구처는 인제 뭐냐면 여기 난가 사상, 하랑 사상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교에서 파생된 이제 하랑 사상을 상당히 뭐냐면 강조했다. 그래서 인제 이 하랑 사상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이런 이제 진취적인 기상이 이 모총의 서경천도를 계기로 맥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례 제일 대사건이라고 인제 평가를 하죠. 자, 그다음에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고 신체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해 언을 강조했다. 아,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디와 조선학 운동하고 연결됐던 사람이고요. 또 조선학 연구하고 연결됐던 사람이 이제 문일평 같은 사람이 있죠. 그 문희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조선의 조선의 정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세종과 신라의 정통을 민족 지향을 보고 민중 지향, 그러니까 세종과 신라의 정통을 민족 지향, 민중 지향, 시용지를 하는 그 조선시 그 시용지학 이 시용지학하는 조선심의 인식으로 인제 봤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신학을 되게 강조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빗대 뭐 최난성 같은 사람인데 요 부산 문화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번절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넘어가고요. 여기 중에 안핵이라는 사람이 인제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인제 서양의 근대 정치학을 이용해서 최초 한국 정치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정치사 하면 왕조사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서양 근대 정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론서나 이런 것들에 같은 한국 정치사를 서술했다. 그리고 인제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좋게 봤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쓸 때 조선은 뭔가 이제 영토가 없고 영토가 되게 축소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이제 서술돼 있고 뭐 고대사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아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이 내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자치 정통이나 유교적 여론 정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어, 조선에. 그리고 인제 당파성론도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됐던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사색당파, 그 당시에는 이 분당이라는 의미에서 인제 당파를 얘기했는데 사색당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상호 견제해 가지고 인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간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일당 독재가 들어서면서 세도 정치가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상호 견제가 깨지면서 조선 왕조가 멸망했다 해서 종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주장한 당파성론을 부정했다는 거. 이게 인제 참 의미가 있죠, 안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민족주의 한 게 뭐냐?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증성이 약해. 간념사관이죠. 요 특수성을 이제 중시하는 정신사관, 투쟁사관이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높은 보편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사회경제사를 볼게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사는 그 사회주의사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물사관이라고 보죠. 특성을 보면 정체성론, 중세사 부재론, 한국 사회의 특성을 파하고 유물사의 5 단계 발전, 이 5 단계 발전 다 아실 거예요.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유물사관의 5 단계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일반 법칙을 추구했다. 그래서 한국사 나름대로의 어떤 보편적 법칙이 있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 원동력을 민중에서 구하고 계급투쟁의 역사를 강조했다. 요 계급투쟁의 역사가 이제 맞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사학자가 대립을 하게 되고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커요. 정신적 신비성을 강조하고 관념사고로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했다. 그래서 특수문화사관을 번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요때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누구 기준이요? 마르크스 기준이야. 그리고 서양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역사 발전 과정,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그 도식을 여기에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비판을 받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렇게 정체성론, 중세성, 부재론 한국사 특수론을 이제 타파했던 학자가 누구냐면 백나온이에요. 다른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의 학자들은 오히려 요런 것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거기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게 있어. 이걸 바탕으로 인제 뭐냐면 옹호를 했는데 물론 인제 식민사학과 다른 맥락에서 인제 얘기했지만 요 백나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다르게 해석했죠. 요 뒤에 있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정체성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들 보면 백나온이에요. 예. 다른 사람 안 나와. 이 사람만 기준으로 해 갖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인제 뭐냐면 조선사회 경제사하고 조선봉건사회 경제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왕조 중심의 어떤 이제 왕조 비사나 이런 것들을 썼던 데 반해서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경제를 중심으로 인제 본 거죠, 경제사.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에 세계사적 재민족 같은 개적의 이론적 변주물적 역사 발전 법칙이 있다. 세계사적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삼국 이전에는 원시 공동체 사회, 삼국 시대는 노예제 사회, 신라 통일 조선 시대 때는 동양적 봉건 사회, 그다음에 개항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인제 자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중세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신라 통일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양적 봉건 사회 이걸 중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인제 해석하냐. 앞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시아적 생선 양식의 인제 그 원천이 됐던 게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서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서문에 의하면 역사 발전 단계를 원시 공동체 사회,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노예제 상식으로 구성됐다고 서술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의 에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무엇이냐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후대 이제 사회주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동양의 생산 양식으로 이제 전제하고 이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서양의 고대 노예제의 형태로 인식하면서 개별적 노예가 아니라 공동체를 매개로 한 집단적 노예라고 주장해요. 즉 국가가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형태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 항상 그 동양은, 중국이나 인도는 이 고대 사회의 고대에 정체된 사회가 인제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건너뛰고 그 서양에서 근대가 됐다. 이런 식의 논리야. 그러니까 요게 안에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학자, 되게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르크스 이론을 유럽의 어떤 이제 뭐냐면 중심적 사관에 입각해서 유럽 중심적 사관에서 재해석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이게 주 해석이 그 주 내용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 사람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뭘로 인제 했냐면 어떤 총체적 노예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토지 국유제에 의한 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해석해서 중세의 특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신라 통일부터 조선 시대까지는 동양적 봉건 사회, 그러니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입각한 중세로 본 거야, 중세. 그래서 이걸 재해석해 가지고 중세로 파악했다. 고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세 발전 단계로 인식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중세사 부재론을 극복했고요. 개항 이후에는 이식 자본주의 사회도 파겠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맹아론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이식된 건 맞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본주의 맹아가 등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개항 안 시켜도 언젠가는 우리가 개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이런 개념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이런 내재적 발전론 개념들은 후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받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 학자고 그다음에 나중에 월북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처음 제시한 거다. 그 후에 이제 역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또 해방 공간에서 정치 활동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강조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그런 서양인들의 어떤 해석판에 입각해서 정체론적인 측면에서 봤죠. 그래서 조선사에는 어떤 이청호 같은 사람은 조선사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발전 법칙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야. 물론 신민사 간의 정체성론과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사학의 한계와 의의를 볼게요. 일단은 실증성이 문제다. 이들은 실증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실증성이 없어. 이거 시민사학과 비슷해. 자기의 프레임을 먼저 짜 놓고 5 단계 발전론 있죠.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제 뭐 이렇게 5 단계 발전론을 해 놓고는 거기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역사를 짜 맞추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유럽 중심이고 민족 문제보다는 계급 의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사의 어떤 고유성을 무시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의의는 사회지도적 역사관에 의한 패배주의를 극복했고 한국사의 내면적 발전 법칙을 해명하고 그 대표적인 백나온이죠. 또 여긴 없지만 한국사의 보편적인 어떤 발전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강조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백나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특강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한번 볼게요. 이 특강에 있는 내용. 예. 자, 백나온은 조선사의 경제사와 조선봉건사의 경제사를 저술했다.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세계 제민족과 같은 궤적에서 이론론적 범증법적 발전을 법칙으로 인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삼국 이전에 원시 공상사의
삼국시대는 노예제 사회, 신라통일의 조선시대는 동양적 봉건사회, 개항 이후에는 이식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했다. 자본주의 맹화 연구도 시작됐다. 그래서 이는 토지 국유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아시아적 특질을 정체적 특징을 보지 않고 보편적 발전당의 봉건적 한 유형을 본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아시아적 그 생산 양식을 일종의 이제 정체성론적 입장에서 이게 접근한 데 반해서 고대의 어떤 노예제의 한 형태로 보는 거잖아요. 총체적 그 노예제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토지 국유제와 중앙집권 관료제로 해석함으로써 이걸 중세 한 발전 단계의 중세 한 형태로 인식한 거야. 그러면서 그 봉건제도 이제 한 유형으로 인식하면서 뭐냐면 중세도 이제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는 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봉건제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해석해서 중세가 존재하는 걸 밝혔다. 종전에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과 다른 해석을 보였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그는 봉건제 결혼하는 당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에서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해방공간 때 그 해방공간에서 남조선 신민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민족의 진료라는 책을 써서 연합선 신민족주의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급진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진보적 포주와 연합해서 민족통일 전선을 결성을 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에 어떤 그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것보다는 그쪽의 부분에 있는 중도 좌파적 인물이었다 보시면 돼요. 중도 좌파. 예. 그래 갖고 남로당의 이제 그 누구야? 그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좀 극자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좀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현대사 할 때 그때 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증사학을 좀 볼게요. 자, 실증사학은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낭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일본 학계가 이제 낭케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밑에 이제 와세대 대학이나 뭐 도쿄 대학이나 교토 대학이나 거기서 이제 역사를 전공했던 한국인 그 학생들도 일본인 그 자기 스승의 영향을 받았고 왜냐면 이 문헌고증사학을 이제 입각해서 역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실증사학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좀 약간 왜곡해 갖고 인제 뭐냐면 얘기를 했다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문헌고증사학, 랑케사학이 정확한 말이고 이게 실증주의냐 가지고 따지는데 여기 우리가 아까쯤에 했지만 그거 따지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교과서에도 이제 실증사학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학술 활동을 목표 삼아 실증을 연구했다. 앞에 랑케 같은 게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역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밝혀내면 자연스럽게 뭐 신의 의지를 그 뭐냐면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뭔가 선후관계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해 여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랑케사학을 기반으로 고중주의 표방했다. 그리고 일본 학계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일본 학계에서 랑케사학을 받아들이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 한국인 제자들이 이제 이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제 민중의 운동 수단에서 역사 연구를 이제 거부하고 민족 운동이죠. 자, 과거의 이해만 충실한다. 그 과거의 가치를 되게 강조해.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순수한 건지 아니면 몸을 사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일본인들도 뭐냐면 실정주의를 강조하지 않냐. 얘네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 방법에 의해서 일본인들에게 개별적인 사실들을 뭐냐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 일본인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 연구해서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신민상을 깨면 일본인도 수용할 것이라는 좀 약간 이상적이고 좀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는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역사 연구를 거부하고 뭐냐면 과거의 팩트를 강조해서 그걸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신민사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종전의 민족주의 사학자도 좀 다르죠.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이제 역사를 연구한 데 관해서
민족주의 운동하고 역사운동을 단절시키고 신민사를 깨기 위해서는 그냥 과거의 이해를 충실하면서 거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일본인도 들어줄 것이다.'라는 약간 이상적인 어떤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이들도 신민사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들 이 이들이 이들이 신민사관을 비판했지만 이들 자체가 또 일본인 학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 역사학을.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지만 신민사관이 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이 진단학계를 인제 만들었죠. 이 사람들 인제 보면 좀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병도나 이상배나 김상기 뭐 등등등인데 이들은 친일적인 천공학회 신민사를 비판하면서 진단학회를 만들었고요. 학보를 발간했다는 거. 그리고 여유당 전서 간행도 참여했고 게다가 진단학계가 이제 자진 해산하고 강국에 재건했는데 한계는 민족사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제 뭐냐면 민족사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팩트를 제공하면 일본 애들도 그대로 그걸 수용할 것이라는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 운동에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의의는 역사학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사실을 고증하여 체계함으로써 역사학을 가학하고 독립학문으로 정립시킨 데 공헌했고요. 오늘날 이제 그 대학에 있는 강당사학들 예 되게 뭐냐면 여기 뭐 거의 아버지들 격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스승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스승들 제자들이 인제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를 좀 장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신민족주의 사학을 볼게요. 신민족주의 사학은 1940 년대 전후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와 부르주아의 경향성을 반성하면서 비탈적 민족주의 운동 속에서 개최했는데 자, 이들은 인제 1940 년대, 30 년대부터 해 가지고 30 년대 초 그러니까 1930 년대 후반부터 해서 해방 공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뭐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사회주의적인 어떤 보편성도 좀 받아들이고 계급적 요소도 받아들이면서 또는 실존주의적 요소도 같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인제 실증성이나 보편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요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가 더 강조되죠. 그리고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인정하면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학 운동도 요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자 특징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래서 문헌고증을 토대로 사회경제사학의 보편성을 수용한 바탕으로 민족사학을 이제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적, 법칙성, 실증성 확보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인제 앞에서 언급한 조선학 운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반국과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자주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내적인 민주주의 방법은 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훼손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자주성 회복은 독립을 하는 건데 계급보다 민족을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 자, 역사학자들 보면 안재홍이나 그다음에 인제 뒤에 이제 손진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기춘부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안재홍을 좀 볼게요. 이 안재홍은 계급보다 민주 주체 계급보다 민족 주체의 선장 가지나 발전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신민족주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신민주주의인데 요때 이제 신민주주의는 여기 계급투쟁을 인제 일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요기에 초점을 맞췄다. 요게. 예.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판하고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했다. 약간 이제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요런 것들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서 오늘날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좀 비슷하다. 자, 여기에서 국민개노는 국민이 각자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공생은 약간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짙잖아 사회주의 냄새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이런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의 결합 그래서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이걸 왜 이렇게 주창했냐 이거는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보다는 해방 공간에서 이 사람이 활동했거든요. 그리고 민족 우 그 자 그냥 국민당도 창당했는데 이 국민당 자체가 어떤 정당이냐면
중도 우파적 성격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안재홍.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조선업 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다음 송진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원래 송진태는 민속학자, 역사학자가 아니라 민속학자.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학도 같이 뭐냐면 그 전 그 전공했던 학자인데, 자, 이 사람은 안재홍의 영향을 받아 지배층 유지의 봉건적 사각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도 비슷해요. 대내적인 사회 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 성장의 논리를 결합시켰어.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외적인 민족 성장 논리를 더 중요시 여겼죠. 여기를 더 강조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급투쟁보다 민족의 균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아, 이런 게 있죠. 여기 밑에 이제 잠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화해와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견하면 흥하고 분열은 망한다. 평등하면 당견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의는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를 중추적인 구조로 인식해서 민족주의 이론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리고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조화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말한 해방공간 시기 때 이런 좌우합작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 연합과 민족의 단합, 민족의 주체성 속에 국제협력을 도모했다. 한계도는 그 당시 이제 해방공간 시기니까 1945년, 48년 시기에 좌우 대립이 막 심했잖아. 극자와 극우가 대립이 뭐냐면 그 대입하는 과정에서 회색 지대에 남아 있었던 이들 자체가 뭐냐면 그 기반을 어떤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죠. 극자 구가 날뛰는 상황에서 회색 지대에 있는 이제 뭐냐면 이들 자체가 그런 중도 우파 애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먹혀지지 않았어. 오히려 양쪽으로 또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제 또 조선업 운동에도 이렇게 참여했죠. 자,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인제 이렇게 민족주의사, 그다음에 사회주의사, 실존주의 문헌 고증사, 그다음에 인제 신민족주의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럼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박은식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부터 볼게요. 자, 신민사관에 맞서 박은식과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했다. 이들은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하면서 민족 정신을 바로세우며 언젠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래 갖고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인데, 요 박은식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연임했죠. 이승만 다음에 이승만 당한 다음에 이제 연임했고요. 조선의 혼을 강조했어. 그리고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해서 일제 침략과 민족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자, 그래서 이 박은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박은식은 국가나 민족의 종망은 국군의 종망 여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국혼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백은 망해도 국가 형태나 이런 물질 요소를 망해도 혼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예, 구본을 간직하는 핵심 요소로서 국사야말로 민족의 멸망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한국 동사는 을 저수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가족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운동 지도자를 저수하여 식민지화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의 항일 민족 운동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국외 독립운동을 문바쳐 이제 활동했던 신채호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입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상고사나 조선사 연구초를 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사상은 남가 사상이야. 그래서 고대사에서 자주적 진취적 민주 정신이 살아있다고 보고 이를 되살려 독립의 토대를 삼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실정주의사학과 이제 경제사학을 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 정신을 강조한 것 달리 그 당시 이제 백나오는 마르크스 유물사관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웠다. 그런 조선 사회경제사에서 한국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도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됐다고 기소했다. 이로써 한국은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고 수도 근대할 수 없다는 신민사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정체성론을 비판했다는 거죠. 자, 한편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는 실종사학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이병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했고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 역사 서술을 하려고 했다. 자, 예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 기출 사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은식의 한국 통사 내용이죠.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백은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도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혼만 있으면 언젠가 백도 국가에도 부활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자료 2번을 참고로 민족주의 사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해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고 지킴으로써 독립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 예시답 아니고 그 예전에 한번 요거 관련돼서 민족주의 사학 목적 쓰라고 나온 거 있죠. 요것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사회경제사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백나온의 조선사회 경제사에 있는데, 자,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장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 차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발전을 위해서 요게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의 5단계 발전론 있죠. 자, 이런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료 3번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신민사관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체성론을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중세사 부제론. 한국도 세계사적 보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해 왔으며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하면 스스로 근대할 수 없다는 신민사회의 정체성론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성 교과서를 보자. 금성.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의 그러니까 여기 신민사회 대응해서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이 있는데,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을 좀 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을 역사 주체로 생각하여 우리 역사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 역사를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에 민족사를 연구하여 민족 정신을 잃지 않으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일종의 좀 간념사관이죠. 예. 자, 이런 흐름은 1930년도 후반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화 운동에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인물들이야. 신민족주의에 이제 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민족주의에다가 어떤 실증주의, 어떤 또 거기에 사회주의를 포함시킨 이 조선화 운동에 관련된 것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언어, 역사, 문화 등 조선 고유의 문화 정통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의 비판적 움직임을 시락으로 해석하여 조선사의 사상적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밝혔다. 그 시락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시락의 연구 변천 과정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조선사 할 때 강독할 때 좀 설명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채어가 있고, 신채어 유명한 말 있죠.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민족의 투쟁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고대사 연구에 집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박은식은 국가의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그래서 국가는 형태, 백이고 역사는 신, 혼이다. 그랬더니 혼만 살으면 언젠가는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정인보는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정인보는 신체와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과를 개선하면서 민족의 언을 강조했다는 거. 그는 안재홍과 함께 조양욱의 저서를 모아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후기 시작을 재평가했다. 자, 사회경제사학에서 이제 백나온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실증사학에서 이제 보면 이병도죠. 아, 대표 사람이 이병도죠. 이 실증사학자는 문헌고증라는 객관적 역사 서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뭐 역사를 민족운동으로서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민족운동 민족운동이고 이 역사학은 순수하게 이제 역사 연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거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팩트를 제시하면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도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자신의 신민상을 갖다 버릴 것이란 아주 진짜 순진한 순수한 좀 이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그 해남 에두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신민사상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역사 연구는 단순히 학문 활동이 아니라 민족 정신을 이끄는 독립운동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민족주의사관하고 사회주의사 간의 어 한 거고 진단학회 아까 지명하는 문헌고증사학은 좀 A죠. 왜냐하면 독립운동하고 역사 연구는 별개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자, 그래서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 일제 침략 부당성을 비판했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서를 통해서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신채연은 고대사 연구를 뭐냐면 주력하여서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외세 침략에 맞선 선조들의 활동을 주체적으로 표현했다. 자, 이런 민족주의 역사학의 흐름은 이후 조선화 운동에 계승되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우수성을 찾는 운동을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이 조선화 운동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정인보 이런 것들, 문인평 이런 사람들 보시면 되고 안재홍. 예.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사 연구의 성과가 다양한 한국사 책을 만들죠. 학생들이 민족 의식을 일깨웠다. 그 밑에 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 자, 나는 17살 때 사범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지으신 신편 조선 역사를 읽은 일이 있다. 사범학교 정도 나왔으면 그 당시 상당히 공부도 잘했던 사람 같아요. 예.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연 신세를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또 우리도 일본인 못지않게 훌륭한 민족이요. 일본 문화에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기뻐하였던가 이런 내용인데 자, 이 해설 보면 일제강점기 교과서에서는 한국사는 일본에서 사이사이 부분적으로 서술되었다. 2차 조선경륜이 그렇죠. 근데 3차 조선경륜에서 아예 이제 배제했죠. 2차 조선경륜 때 얘기해요. 자, 한국이 식민지를 전락한 것처럼 한국사는 일본사에 부속되었다. 그래서 조재호는 1934년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요때 대구사범학교는 초등학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일제강점기 때 이 사범학교는 상당히 엘리트 학교였어요. 예. 그래 갖고 집에 나름대로 공부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예, 박정희도 이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어. 예. 자, 하여튼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사범학교 재학 중에 어 그 당시 항일민족 운동에 모임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한국사를 항일동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신편 조선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항해동을 비롯해서 권동규, 장동비 등 여러 한국사 책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들의 책들은 신문, 보성 같은 여러 사립학교들이 역사 수업 교재를 사용했다. 그래서 고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본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사용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역사 수업 교재를 사용했는데 뭐 대놓고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알게 모르게 인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밀리에 사용했다.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백나온을 볼게요. 자, 백나온은 조선왕조의 관념적인 가학관이나 방권을 반대했지만 비판적 조선을 주면서 조선학 운동을 부푼 참여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이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선학 운동 끝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학술 논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근데 이 백나온도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참여했어,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나온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가 사회주의자들 딱 초점을 맞춰서 백나온만 얘기하는데
백나온에도 이청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성향이 좀 달라. 어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임용 시험 특징상 백나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나온이 사회주의 역사학의 대변자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백나온만 기준해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백나온은 사회주의 역사학 입장에서 조선사의 경제사를 폈다.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음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비판하고 왕실 중심의 역사 소설 경종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경제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뭐 왕조 비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했던 서술 역사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종을 울렸다라는 거죠. 예. 자, 이외에도 문헌고려 기반을 두고 사실만을 서술하는 실증 역사학이 등장하면서 진단학회가 만들어지고 진단학부도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 역사학자, 그래서 백나온이 있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조선 사회 경제사를 이제 썼고, 강복 후에 이제 조선 학술원에 갖고 이제 그 초대 위원장이었고, 이 사람이 월북했어요, 월북. 예, 그래서 예, 남조선 신민당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현대사 할 때 좀 얘기하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기획 인물은 안재홍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유당 전서 간행에 참여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미 군정에도 일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납북됐어. 강제로 간 거야.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간 거고, 이 사람은 강제로 끌려간 거야. 이 사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반만년 오랜 문명국의 도정놈의 식민지로 편성됐어.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제 병탕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때 전해들어 알게 된 사람은 대략 그 28명이 되었다. 자, 목매어 죽은 사람도 있고 할복한 사람, 물에 빠진 죽은 사람도 있었다. 절명시나 유서를 남긴 그 사람도 있었고, 뭐요? 예. 절명사죠. 절명사나 유서를 남긴 사람도 있었다. 진실로 모든 역사가에 대해서 투표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자, 기획에 해당한 사람들은 뭘까요? 예. 왜 이렇게 목숨을 끊었냐? 일제 강제 병합을 항해하기 위해서. 너무 쉽죠? 예, 고등학교 문제니까 좀 쉬워요. 자, 니은에 들어갈 인물은 박은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비상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연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사학계에서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켰고,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한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휘서를 저수해서 일제 침략과 한국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했다. 신채호는 이제 고대사를 연구를 줄여가면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이후 민족주의 사학은 정인보, 안재원, 문희표를 계승했고, 이들을 이제 보통 신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해요. 예, 조선왕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 조선왕 운동 그 밑에 있죠. 여유당 전설을 가능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통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면서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민족적 운동이었다. 근데 여기 뭐 고유성만 강조하는 걸로 돼 있지만,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편성과 함께 그 보편성의 고유성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시각이 부각이 됐다는 거. 시각이라는 건 근대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또 고유성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유물사관 입장에서 한국사 연구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의 흐름도 있었다. 자, 유물사관 사회주의 기초한 역사관으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물질적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보았다. 백나온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수하면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을 걸었음을 주장하면서 시민사관의 정체성을 반박했다. 한편 실존주의 역사 연구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이들은 엄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했고 1934년에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진단학부를 발행해서 연구 성과를 알려나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박은식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무엇인가? 인류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유명한 말이죠. 예,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된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조선사라고 하면 조선민주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신체학을 말하는 건 주체적 입장의 어떤
선자를 의미하는데 아속에 등장한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아가 있고 수동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끈 비아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 올 때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 거야. 예. 그다음 비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 외에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 비하라는 거죠. 민족과의 투쟁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거꾸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아가 되는 거고 비하는 한국인 뭐 일본인 이렇게 있는 것들 비하죠. 예. 요게 해석하는 게 이게 맞아. 이게 무슨 이상하게 해석해 놨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채후의 그 원문 글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백나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세계사적 보편 법칙을 따라서 기술함으로써 식민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족주의의 어떤 정신주의, 관념주의를 비판했다. 그렇지만 이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도 이제 서양 중심이죠. 그리고 마르크스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종교계 활동을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예, 요거. 자, 여기 보면 자,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계는 일제해유와 탄압을 받으면서 민족운동과 그다음 사회산업, 교단혁신운동을 전개했다. 대종교의 일부 신자들은 국권 피탈을 위해 만주에서 중강당을 조직했죠. 이거 두셔야겠죠. 이 중강당이 서해를 비롯한 대종교 신자들 일부가 1911년 만주에서 조직한 무장 독립단체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20년 넘어서 그 당시 이제 그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강당이 이제 임시정부 산하 부대로 들어가면서 임시정부부터 북로군정서군으로 이제 이름을 받게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줘요. 예. 그래서 있고 얘들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가 됐던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도교는 개벽. 개벽은 천도교에서 발간된 잡지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잡지예요. 신여성들의 잡지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높였고 청년 여성, 소년운동 등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천주교는 공화원, 양론을 세운 등 사회산업을 확대했으며 신자 등 일부는 의민단, 천주교가 이제 보통 독립운동하고 이제 좀 거리를 쌌고 사회의 어떤 계몽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천주교 자체가 이제 이런 거 정치하고 좀 일정하게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일본도 천주교는 건들지 않았어. 예. 왜냐면 천주교는 이런 교황을 중시한 거의 카톨릭한 조직, 세계관 조직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를 건드는 건 카톨릭을 건드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또 그 교황이 뒷배가 있었죠. 그 당시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뒷배를 대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네들은요. 예. 막 이렇게 있고 개신교는 이제 교육 운동을 전개를 했고 기독교 계통의 일부 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는 운동을 뭐냐면 이제 벌이기도 했다. 뭐 주기철 목사인가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다가 그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있고요. 불교에서는 일제가 이제 한국 불교계 장악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사찰령. 사찰령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불교가 조선 정부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되었으며 이 사찰의 의식, 인사, 재정 등 모든 권한을 침해해 봤어요. 이 사찰령은 그 당시 이제 어떤 주요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종파를 다 중앙 집권화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인제 뭐냐면 일본에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 교단에 예속시키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사찰령에 인제 대항해서 이 운동을 주도한 그러니까 이 사찰령에 대항하는 인제 운동을 뭐냐면 그러니까 사찰령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영훈이라는 사람이야. 이매 친구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만당을 결성했어. 그래서 만당을 결성해서 항해운동과 불교 개혁운동을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원불교가 인제 오늘날 익산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고 하면서 저축운동, 헌혜의식 폐지, 금주, 다면 같은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들은 인제 또 남녀 평등을 되게 강조해요. 예. 양성 평등을 또 강조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인제 사찰령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할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령을 포함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종교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해서 잠깐
제가 이제 제 교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제 종교 탄압 관련된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안학 사건이죠. 보통 안학 사건 하면 우리가 신민회와 연결되는데 이 신민회 인원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냐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학 사건은 그 당시 이제 기독교 탄압 사건으로 또 유명해요. 예. 그다음에 불교 사찰령 공포도 있고 그다음에 천도교가 대종교 탄압에 특히 대종교는 탄압이 너무 많았어. 이게 너무 민족주의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본고지를 아예 만주에 옮겼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각 종교 활동의 활동을 내보면 천도교가 있는데 제2의 3.1 운동을 계획했다. 그래서 자주 독립선언문을 반포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운동으로서 앞에서 개벽사를 설립했다고 했죠.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천도교 기관지로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때 개벽이라는 건 새로운 사회를 열린다는 후천 개벽의 의미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민족 정신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인제 그 사회 활동으로 청소년 운동을 참여해서 그 민족의 자각과 근대문을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 소년 운동 같은 것도 인제 천도교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조선 농민사를 조직했다. 요거 외워 두세요. 보통 천도교는 이게 원래 동학의 이제 후신이잖아요. 동학을 이제 송정이가 이름을 바뀐 건데 이때 안에서도 이제 신파하고 구파 간에 인제 또 나눠져. 신파는 이제 민족주의 색깔이 되게 강하고요. 신파는 자치론 같은 체린 같은 사람이죠. 좀 자치론적 색깔이 되게 강해서 좀 타협적 민족주의 색깔이 강해요. 이 신파가 세웠던 것이 조선 농민사예요. 그래서 약간 계몽 조직이기도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좀 영향력을 받는 일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조직이었다. 이걸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조선 농민사단 조직. 예. 그래서 그 청동기 신파 계열의 어떤 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그 개신교를 볼게요. 개신교는 인제 신사참배 운동을 했죠. 반대 운동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가 이제 순교를 했다.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 뭐 숭실학교 뭐 이런 것들 폐쇄됐고요. 예. 자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이 신사참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뭐 불편한 진리지만 불편한 사실이지만 엄연한 사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단체들이 맨날 반일만 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상당수가 또 친일했어. 그래 갖고 이제 보면 그 기독교는 신사참배에 앞장서거나 일본군 위한 의문과 위문금을 이제 위문과 위문금 모금에 앞장섰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오히려 앞장섰다. 근데 여기만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일부 기독교 신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근데 여기만 좀 강조하죠. 아마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천주교는 아까쯤 얘기했지만 여기 얘네들은 좀 약간 거리를 뒀죠. 종교 분리 운동은 원칙을 내세워서 좀 약간 독립운동을 자제하고 했고 다만 이제 그 만주에서 의민단이 조직됐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민단은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고 나중에 자유시 참변 때 해체됐다. 자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요게 활동을 못 하니까 이게 이제 만주 가서 중강당, 전의당, 그다음 군중부, 동로군중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유교는 유학자들 얘기하죠. 독립탄원서를 내서 파리 장사 사건이 이제 일어났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불교 유신을 만들어서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용우예요. 그래서 인제 만당을 인제 만들었고 사찰령이 있는데 사찰령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찰은 허가 없이 종교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찰령의 주 내용이에요. 목적은 사찰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찰의 재산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 각 사찰의 총독 및 지방 간 허가를 받아 임명된 주지를 두고
주지는 4차를 대표하고 4차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각 4차를 중앙 집권화시켜 갖고 그 주지를 통해서 뭐냐면 그 통제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민중대에 대한 영향이 큰 한국 불교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 일본 불교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원불교는 박중근이 창시했고 원불교 전서의 기본 교리로 이제 교화, 교육, 자선의 3대 산업을 전개했다는 거, 민족 역량 배양 운동을 펼쳤고요. 그다음 세상을 운동 같은 것도 했는데 여기서 남녀 평등이나 헌혜의식 폐지 등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이제 종교단체 친일화 행상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천도교는 신파와 국파가 분열되고 그중에 이제 신파가 친일화됐어. 자치도를 내세우고 대표적인 사람이 나혜석하고 이제 바람을 폈던 최진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해 활동이 전개하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연극과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연극에서는 일제 탄압으로 판소리, 가면극 등 같은 전통적인 공연이 위축되고요. 그 이수일과 신수의 많이 듣던 소리죠. 그 비극적인 사랑을 다는 장원공 같은 신파극의 인기가 컸다.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3.1 운동의 토호대. 요거 토호대 정도는 이름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호대는 1923년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되어서 결성한 신극 운동 단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신극 운동이 이제 전개되었다. 1930년대 구예술 연극회가 만들어져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극을 공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정연극장이었던 동양극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한 분야를 자리매김하였다. 그래서 192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 키네마가 이제 성립됐고 한국인들 영화 제작도 전차 활기뛰었고 1926년에 나온겨 영화 아리랑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우리의 농촌의 어떤 생생한 성장을 사실적 기반으로 모사하면서 한국 니오리즘의 역할을 시작했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민족주의 같은 것들은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틀면 상연하면 항상 일본 그 순사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 영화는 나라에 있는 민족의 울분과 서러움을 그려내어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30년대 서양 영화가 영화관에서 사용되었으며 변사가 대사를 잇던 무성 영화 대신에 유성 영화가 만들었다. 변사라는 것은 무성 영화 당시에 이게 녹음이 안 되니까 녹화하는 데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변사가 대신 대본을 읽어주면서 막 연극을 하고 연기를 했던 건데 이 변사 이제 유성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변사 필요 없겠죠. 예. 자, 연극과 영화가 대중에게 영향을 발휘하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면서 자국의 침략 정책을 찬양한 영화를 만들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친일적인 성향의 예술 활동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일화는 인제 그 뭐냐면 예국반에서 예국 반상회를 이제 개최하잖아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이 예국 반상회에서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영화를 틀어 줬다고 해요, 영화를. 예. 그 영화를 틀어 주면 상당히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인제 멀컬어 들어갈 수 있겠죠.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아내면 사람들이 금방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영화 만드는 게 그런 거죠. 예국주의 영화. 자, 하여튼 이게 장진호 전투 같은 것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라디오 방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그 영화의 모티브 관련 영화가 한번 나왔어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예전에 한번 나왔죠. 자, 조선총독본 1927년 경성방송국을 설립하여 라디오 방송을 이제 식민지 통치로 활용했다. 하며 라디오 방송은 음악과 드라마 등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근대 문화의 창구이기도 하였다. 경성방송국의 일본어 방송과 한국어 방송을 각각 운영하면서 한국인 청취자도 점차 증가되었다. 한국인의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은 국악과 드라마 채널이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라디오 방송을 전시동원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방송을 통제하고 군국주의 성격의 프로그램을 늘렸다. 자, 라디오 방송의 시보에 따라 국성요배, 국민봉건 체조, 정오의 묵도를 하는 등 일제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경성 라디오 방송국에 일했던 사람 중에 단파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그 우리나라 소식을 뭐 그쪽에 알리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파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단파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게 뭐 자유의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해서 녹음을 하든 뭐 하여튼 요약을 해 갖고 이게 해적 방송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단파 라디오를 이용해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해적 방송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경성방송국에 일했던 사람들이 단파 수신기 있죠? 단파 수신기를 이용해 갖고 그 당시 그 해외에서 들어온 단파 방송들 청취해 가지고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요약을 해 갖고 뿌리고 알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발각된 사건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문학과 예술 활동 관련된 내용은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대중가요와 대중 잡지만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윤신덕이 논의한 사회 찬미의 유행과 추궁기, 그다음 레코드, 라디오 방 보급 등으로 대중가요가 유행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부인 그 윤신덕하고 누구야? 그 하여튼 그 자기 그 연인하고 있다가 그 저기 구간 연락선가? 하여튼 거기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중요한 건 아니야. 자, 1930년대 중반에 트로트라고 불리는 대중가요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도 판소리가 창극에 의해서 이제 전승되어 성장됐고 1920년대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그 종합 잡지가 많이 발간되었다. 1920년대 초중반에 그 천도교가 발간한 개벽은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다뤘고 1926년에 취미로 위주한 그 별고군이 그 취미 등을 위주로 한 별공곤이 창간되었다. 여성들은 삼천리 신여성을 통해서 그 뭐냐면 유행의 흐름을 따르기도 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각종 잡지에서 일제 침략 전쟁 미학, 나이선 일제에 동조하는 친일 논조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그 밑에 이제 삼천리하고 이제 신여성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천리는 1929년 창간된 대중잡지로 취미 중심의 오락 잡지이면서 저속하지 않아 당시 벌고공과 함께 그 벌경공과 벌경곤 더불어 대중잡지의 쌍박을 이뤘다. 신여성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 여건 신장, 의식 개발, 사회생활 혁신 같은 생활 혁신, 그러니까 의식 개발, 생활 혁신과 신여성상의 어떤 정리에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옆에 보면 아리랑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별공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별경곤은 1926년 개벽이 일제 탄압 폐간되자 그 대신에 발간한 월간 잡지다. 그래서 별공곤 경곤의 경곤은 그 천지와 같은 것이다. 별공곤은 그 별천지 별세계의 의미다. 계몽적 성격이었던 개벽가들에게 별공곤은 그 취미와 시익을 위주로 해서 소설, 시, 기행문, 만화, 광고 등을 수록했다. 이 밖에 논설, 인터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당시 해외 다녀온 사람들은 유명 인사를 주로 인터뷰했고 1929년 8월에 나혜석과 인터뷰를 실어서 나혜석의 해외 유학 시절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니까 대중 잡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폭로하고 일제에 맞서다는 걸 각자 읽어보시고 체육 활동이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인제 그 보급됐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 찬미를 보였던 윤신덕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 대중가요로서 유행을 선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 인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또 인기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 이제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게 이 사람은 윤신덕하고 그 연인하고 그 배를 타다가 그 간부 연락선에서 같이 그 배를 타고 일본 건너갔나? 일본 건너가는 도중에 자살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더 유명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다른 걸 또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있고 잠깐만요. 이게 내용이 별로 이게 없네.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나? 예. 본 적이 없네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비상교과서만 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한 일제 강점기 강독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사도 마찬가지로 4 개의 그 책을 가지고 인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야 아 그 요 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부셈 내용을 좀 강독을 할게요. 예. 해방 전국부터 해 가지고 6.25 전쟁 전까지 요 부분은 이제 그 시 심부셈 내용을 보고 강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21 번이에요. 예.